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인과 드링킹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커피는 드링킹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그냥 보통 커피를 마시는 것과 달리 커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그 커피라는 품목 자체가 석유를 다음으로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품목 중에 두 번째 품목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전 세계의 거래 품목인데 이런 그 커피라는 품목 자체가 생산하는 대륙별, 생산하는 국가별에 따라서 커피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로스팅을 할 때, 그 로스팅 생두 구별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예를 들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요, 그 생산 고도에 따라서 이걸 커피 기준을 나눕니다. SHB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똑같이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요, 고도도 중요하지만, 예, 이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그러니까 그 커퍼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레이드 1, 2, 3 그리고 결점도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개의 항목을 같이 합해서 그레이드 1, 2, 3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 대륙별, 국가별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커피인지에 대한 거를 사고 팔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려움들을 좀 쉽게 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모든 평가가 한 언어로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커핑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핑이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링킹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커피를 그냥 마시는 건 즐겁게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커핑하는 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핑을 정의를 내리자면 커피의 향미를 식별하여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향, 기체 상태로 코의 점막에 후각세포를 자극해서 인지하는 걸 향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통해서 커피 추출을 통해서 나온 물질이 혀의 미각세포인 미래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맛인데 이걸 두 개를 합해서 향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향미를 구별해서 얘를 등급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커핑이라는 작업인 거죠. 그냥 맛있게 마셔주는 드링킹하고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커핑의 목적이 뭐냐? 커피는 서로 판매함에 있어서 서로 팔고 사고의 그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판매와 구매에 있어서 같은 표현, 통일성이죠. 누구는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다라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통일성을 주어서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주기 위해서 이 커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음, 이제 우선 커핑은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생두 평가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두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생두를 평가하는 거는요, 생두의 특성과 그리고 이 생두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커핑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아이고. 예를 들면요. 그 지금은 파나마의 게이샤라는 커피가 굉장히 비싼 커피가 됐습니다. 이 비싼 이 파나마의 게이샤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커핑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 이 커피가 지금은 10배, 100배, 보통 커피의 100배 수준의 그 음, 가격을 매기는 그 아주 비싼 커피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성을 보기 위한 커피예요.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농장이 하나 생겼다라고 봐요. 근데 그 새로운 농장이 예전에는 잘 못하던 농장을 다른 사람이 그 농장을 사서 새로운 농장으로서의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그 커피 농장은 별로 좋지 않은 농장이었을 경우에 블라인드 로테이스팅을 보통 해요. 그래서 이 출품을 하게 되면 이 커피가 아무 정보 없이 출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커피가 너무 좋아. 이거 누구네 커피야? 나중에 오픈했었을 때 그 커피가
예전에는 커피가 별로였었는데 좋아졌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커피의 생두가 가진 미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 커핑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두의 장점과 단점을 잘 느낄 수 있도록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역시 제일 많은 커피를 사고 파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인 SCAA의 기준에 따라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한 10년 제가 큐그레이더라는 이런 직업의 한 카테고리를 제가 공부한 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10한 2년 벌써 됐네요. 근데 그때 공부 처음 했었을 때 전 세계에 1,700명의 그 큐그레이더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커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큐그레이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700명이 있었을 때 1,700명 중에 몇백 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가 그 인스트럭터가 와서 저희를 수업을 했는데 한국 되게 재밌는 나라다. 니네는 커피가 한 톨도 생산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큐그레이더가 많고 그 큐그레이더들이 생두를 평가하고 원두를 평가해서 이렇게 커피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에 되게 매우 놀랍다라는 얘기를 한 거가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거가 다 SCAA라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원두 같은 경우도요. 이제 생두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인 원두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커피가 얼마나 진짜로 실제적으로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맛으로 평가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게 이제 잘 길러졌지만 우리 과일로 생각하면 외관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먹었을 때 단맛이 없고 아무 맹맹이거나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과일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얘도 생두를 평가했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예를 들면 외관도 너무 크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벌레 먹은 것도 없고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원두를 로스팅해서 마셨는데 너무 맛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두를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서 완성도를 점수로 나타내는 거가 이제 커핑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 사실 목적이 뭐냐면 이런 생두 가격의 기준을 정하고요. 어떤 것들이 하나로 인기몰이로 의해서 쑥 올라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폄하돼서 내려가지 않게 생두 가격의 기준을 정하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라든지 드립이라든지 아니면 블렌딩 하는 거라든지 그걸 통해서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에 이런 커핑의 기본을 두고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커핑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커퍼라고 합니다. 커퍼 매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커퍼는 커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맛보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좋은 미각을 가지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커퍼라고 하는데, 이 커퍼라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갖는 거를 큐그레이더 자격증이라고 얘기해요. SCAA, 그 아까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게 큐그레이더예요. 이 커퍼는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리사가 꼭 요리 자격증이 필요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커퍼는 자격증이 필요는 없지만 그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지에서는 큐그레이더 자격증 굳이 필요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생산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이걸 큐그레이더라는 자격증을 따서 큐그레이더가 되는 거죠. 커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커퍼들은요. 그 커피 산지의 커핑 점수를 판매자의 입장에서 매깁니다. 우리 커피 80점 넘어. 좋아. 라고 했었을 때 자기네들 커피가 판매자 입장에서만 80점을 맞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니네 커피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 적절한 점수인지를 비교 커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야, 니네가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좋지 않아? 라고 해서 서로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가 이제 커핑 폼에 의한 그 커핑 폼에 의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다던가 가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퍼가. 이런 커퍼들은요, 커핑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커핑을 실질적으로 할 때 그 자기가 커퍼 자체가 방해되는 향을 가지고 오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무향을 쓴다든지 아니면 가글을 직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담배를 피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방해되는 향은 정말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은 컵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의 컵에다가 숟가락, 커핑 스푼을 넣었다 뺐다를 하기 때문에 맛을 이제 물론 린싱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컵을 두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강 위생 같은 거, 개인 위생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커핑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제가 커핑을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커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 커핑을 요즘 사실 좀 자제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커핑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 커핑을 요즘엔 좀 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서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매너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이 커퍼는요, 실제로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 컨디션을요, 최고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게 향을 느낄 수 없다던가, 뭐 감기에 걸렸다던가, 비염에 걸렸다던가, 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럴 때 만약에 커핑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1년 농사나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팔아야 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커퍼로서의 자기가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서 임해야 되고요. 이 커핑을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커핑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공부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창 커핑 열심히 할 때는요. 매운 것도 못 먹었고요. 저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떡볶이 먹는 것도 신중할 정도로 음, 되게 괴로웠어요. 큐그레이더 시험 볼 때 뜨거운 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자극적인 음식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향의 경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향은 자기의 경험치의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어린 애들은요. 뭐 예를 들면 홍어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홍어회의 그 꾸릿꾸릿한 정말 톡 쏘는 그 암모니아의 향을 맡아본 적 혹시 있나요? 아마 있어요 보다 아마 없어요가 더 많을 건데요. 진짜 제대로 된 홍어는 옆에 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 암모니아 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청국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외국 사람은 청국장의 향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이런 향은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만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공통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누룽지의 향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누룽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에 대한 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요. 누룽지의 향 이렇게 써요. 구수한 향 뭐 이런 걸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은 사실 이 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향의 경험을
인터내셔널하게 좀 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향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향의 경험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커퍼입니다. 그리고 커퍼가 가져야 할 매너인 거죠. 자, 커핑의 환경을 한번 볼게요. 커핑의 환경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야 되는 환경이 매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게 해야 돼서 좋은 채광, 그 다음에 커핑에 불편하지 않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조용한 환경, 그리고 온도 보통 이제 생활하기 제일 좋은 온도가 23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 온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너무 낮으면 향이 좀 안 날 거고요. 너무 높으면 더워서 좀 더 불필요한 향들이 많이 올라오고 커핑하는데 이렇게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23도, 20도에서 23도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커핑 규정에 SCAA라고 하는 지금 미국 스페셜티 협회의 그 SCAA의 골든컵 규정에 따르는데요. 그 골든컵 함수율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커피의 비율이요. 1ml당 0.055g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커핑 볼이라고 하는 그 볼이 150ml 볼인데요. 그 볼이 8.25g을 집어넣는다면 저희가 그 커핑 실습할 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제가 250ml 컵을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락 잔에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 올드 패션 글라스에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250ml의 락 글라스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13.75g인 약 14g을 집어넣어서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추출을 함수율을 맞춰서 추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쇄 장비는 이전에 커피를 털어낼 수 있는 글라인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라인더가 보면 커핑 그 원두를 집어넣어서 추출되는 토출구 사이에 볼에 그 사이를요 털어내지 못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털어낼 수 있는 그라인더라고 해서 탕탕 튕겨낼 수 있는 그라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지금 디틴과 말코믹인데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제가 디틴과 말코믹을 두 개 다 사용하는데 오늘 영상 찍을 때는 저희가 후지로얄이라는 그 그라인더를 사용을 했어요. 이것도 이전 커피를 털어낼 수 있는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랩실에 있는 그라인더라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사이즈 컵과 커핑 스푼이에요. 같은 사이즈, 보통 커핑 볼이라고 불려지는 전문 볼은 150ml의 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0ml까지 보통 사용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든컵 함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작은 컵도 괜찮고요. 조금 더 큰 컵도 괜찮아요. 그래서 골든컵 함수율인 1ml당 0.055g을 지켜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커핑 스푼은 저 이렇게 좀 많이 뜰 수 있는 스푼인데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렇게 스프 먹을 때 스푼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떠질 수 있는 스푼 있어요. 그런 스푼이 적당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숟가락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똑같은 숟가락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떠질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저희는 커핑 스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미세저울이라든지 타이머라든지 커핑폼, 보드, 그 다음에 이거를 커피를 다 먹으면 가슴 벌렁거리는 카페인 중독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마시지 않고 웬만큼 버텨낼 수 있는 스피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커핑 환경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커핑을 하게 되면 커피의 향미와 특성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추출하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 정도는 미디엄 정도의 로스팅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쇄도는 역시 미국 SCAA에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가는 분쇄인데 이 가는 분쇄가 모래알 크기 정도쯤 돼요. 그래서
이 모래알 크기 일정한 모래알 크기를 가진 그 분쇄도를 가지고 얘를 컵에다 담는데요. 각 컵당 무게를 따로따로 재요. 그리고 그걸 따로따로 그라인딩해서 담아내는데 이게 이제 뒤에 평가 항목에서 유니포미티라고 해서 이 커피가 똑같이 맛이 좋은가 똑같이 맛이 없는가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데 이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썩은 커피가 한 톨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게 굉장한 점수를 깎는데 그게 한 컵에서만 점수가 깎여야지 그게 만약에 따로따로 아니고 같이 재가지고 얘를 숟가락으로 한꺼번에 다 담은 상태에서 그거를 5개를 나누면 걔가 거기에서 그 얇아진 그 그라인딩 된 거가 다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유니포미티에서 다 점수를 5점 다 깎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얘는 하나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컵당 따로따로 무게를 재고 따로따로 그라인딩을 해서 담아냅니다. 그리고 약 92도에서 93도의 물을 그 커피에 직접 컵에다가 직접 부어가지고 4분간 두는 침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의 맛과 향을 잘 느끼기 위한 슬러핑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합니다. 이 슬러핑은요, 처음에 재밌기도 하고 약간 그 하면 약간 이렇게 흘릴 수, 재밌어요. 저는 슬러핑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입안 전체에다가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흙 뿌려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같은 양을 떠가지고 어떤 거는 10ml 뜨고 어떤 건 20ml 뜨는 게 아니라 같은 양으로 항상 뭐 예를 들면 10ml면 10ml 같은 양으로 떠서 같은 힘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슬러핑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슬러핑이요. 실제로 처음에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물 수업 했었을 때도 그 이거를 그 와인 마실 때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입 안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커피도 커핑을 할 때도 똑같이 슬러핑 방법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스프레이 뿌리듯이 해야 이 맛을 다 잘 느낄 수 있는 거죠.